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걸 촬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되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는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만약에 할 것이라고 하면 좀 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재청과의 그런 전시 관련된 거는 임명정 대표님이랑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조만간에 빨리 자리를 마련하고 이야기를 그쪽이랑 시작하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이제 여름이 이제 한창 또 중반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상황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매주 하는데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집중 이 논의하는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유영진 대표님, 진행해 주시죠. 네. 목소리는 괜찮으세요?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중간에 사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가 완전히 날아간 거예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예, 화면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완전히 날아갔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수리는 됐어요. 그런저런 그렇게 됐는데 설정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 장비들도 세팅을 지금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하신 게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그룹 이야기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하기는 했었는데 그룹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우선 먼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룹 전에 잠깐만요. 우리 원래 올려주신 내용이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룹 및 포스팅 점검 이렇게 해주셨고 유명종 대표님께 없더라고요. 막상. 그래서 유명종 대표님에 대한 부분 오늘 먼저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려고요. 우리가 그룹 들어가기 전에 아가 연결문 기억나세요? SNS 전략 중에 아가 연결문. 그렇게 해서 아가 먼저 내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것들을 채널들을 먼저 제대로 챙기는 것. 이게 이제 아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페이스북으로 치면 페이스북 프로필 페이지하고 인스타라든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내 사업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본 페이지들 있잖아요. 채널들 그것의 기본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싹 챙기는 걸 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자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가 지금 복습입니다. 가가 내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전에 먼저 내 사업과 관련된 다른 커뮤니티들의 활동을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만든 커뮤니티가 갈라파고스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먼저 다른 데서 활동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가예요. 가입해서 활동하기.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연이 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죠. 내 네트워크를 필요한 사람들만이요. 확장이라 그러면 막 숫자만 늘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숫자는 당연한 거지만 내 사업에 관여되는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늘리는 거예요.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상당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 놔둬도 조금씩 늘어나던데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숫자 늘리려고 억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건
그게 연이고, 지금 이번에 그 질문 주신 그 커뮤니티 운영하는 거, 페이스북 그룹이라든가 이게 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커뮤니티를 결성하는 거, 무능무능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 프로필부터 먼저 들어가 보면, 잠깐만요. 지금 유명정 대표님 지금 저희가 보이세요?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게 그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예, 1인 보입니다. 창독이 예, 보이세요? 예. 제가 1인 창조기요? 제 거 그냥 프로필이 왜 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보이네요. 그러죠? 예. 그러면 네. 거기에서 먼저 이제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쪽에 그 프로필 사진 있죠? 제가 뭔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이게 거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요? 그렇죠. 프로필 사진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게 거리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거의 꽉 차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어느 자리 때문에 그러냐면 댓글 때문에 그러는데, 주로 많은 소통은 이렇게 글하고, 요 글 자리하고 댓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나중에 댓글 쪽에 가게 되면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자리에 가면 누군지 거의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에 거의 얼굴이 꽉 차야 된다. 그래야 겨우 어느 상태냐면 우리가 마주보고 그 적당한 테이블 있잖아요. 우리 그 카페 테이블 같은데 테이블 마주 놓고 앉은 정도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적게 댓글을 주고받아도 이 거리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사람은. 근데 지금처럼 요 상태였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공들여서 글 올리고 댓글 다 답해주고 다 그렇게 활동했는데,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커뮤니티 리더인데 상대방한테는 이 거리감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단상 위에서 지금 사회 보고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예, 이번엔 당연히 바꾸시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요걸 원래는 일찍 이야기 드리면 일찍 바꿔버리실까봐 죄송해요. 수업 때 자료로 쓰려고 놔뒀습니다. 네. 괜히 멋있게 나온 사진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좀 해봤습니다. 예, 요 사진을 어디다 넣으시면 되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자리 여기 그런 데다가 합성을 하시는 편이 나아요. 위에 프로필 자리 있잖아요. 저기 커버 이미지가 여기 많잖아요. 예, 요 자리에다 합성을 보시면 돼요. 합성 그러면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CEO들이라든가 강사들은 요 뒤쪽 거 요거 편집할 때 파워포인트 쓰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예, 파워포인트가 그게 그래픽 도구로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겹치면 그냥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화면 캡처 JPG, PNG로 저장만 하면 끝나는 일이니까 파워포인트가 강사들이나 대표한테는 아주 훌륭한 그래픽 도구다. 글자도 넣을 수 있고 이미지도 겹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요 뒤에를 걸고 좀 더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덴티티를 보강을 하시면 좋다. 책 쓰신 게 있으면 책들을 작게 해서 내 저서들을 나열하는 거 이런 것도 좋고, 오프라인에 내가 장소를 갖고 있으니까 장소 브랜드 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위치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연락처가 이번에 다시 빠졌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연락이 싫어서. 근데 사무실 연락처가 있거나 전화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원래는 이 상단에 커버 이미지 있죠. 커버 이미지라든가 또는 여기 소개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정보에서 연락처를 여기 지금 요 공개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어차피 공개돼 있어요. 그럴 바에는 여기를 근데 찾아와서 들어와서 보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 그건 드물고 대부분 여기 여유가 있으면 여기 소개 자리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고
또 여기 상단 이미지에다 전화번호를 아예 넣어버리는 방법 이렇게도 쓴다. 그리고 사무실 소재 위치 있잖아요. 그것도 공개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예, 어디면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 여긴 요거 중간 거는 일단 오늘은 건너뛰고 그룹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CDMS 동맹 가지고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예. 우리 CDMS 동맹 이렇게 들어가서 그룹에서 가장 맨 처음에 해줘야 될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룹 설정이에요. 원래 그룹 설정. 아까 프로필 쪽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기 상단 이미지도 그런 역할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 상단 이미지도 그 역할을 똑같이 하니까 그냥 보기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정보를 주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잔류했을 때 전체가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MVP예요. MVP. 그러니까 우리 전에는 개인의 MVP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룹에서는 뭐의 MVP겠어요? 그룹의 MVP겠죠? 그죠? 예. 공동체의 MVP를 게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 그룹은 예, 그거를 이게 고정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합의에 의해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개설할 때부터 합의할 수가 있으면 합의를 하고 우리 발기인 모임도 하고 창립총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MVP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정의된 거를 며칠 날 합의된 며칠 날 누구누구와 합의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그냥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그룹의 방향은 무엇?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비전들은 목표치들이 뭐가 있다. 언제까지 뭘 한다. 그리고 현안 과제들 지금 걸려있는 프로젝트는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딱 명시를 해주는 작업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이 커버 이미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걸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그룹에 들어가면 처음에 여기 왼편에 오른편에 정보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에 예, 여기에 막연하나마 그 느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까처럼 MVP 이야기를 안 드려도 당연히 목표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쓰시긴 쓰시는데 아까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내용이 빠지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걸 같이 게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골자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소로 링크를 추가를 해주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요거 좋은데 여기 있는 게 지금 구글 사이트 도구 주소로 돼 있으니까 CDMS 주소로 직접 지금은 도메인이 나왔으니까 예, 요거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커뮤니티에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으면 사무실 전화번호도 포함해 주는 거.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일 생기고 그러면 전화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통 전화번호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오픈 채팅방이 있을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은 주소를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거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를 공개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여기 지금 정보 자리에 여기 내용 추가하는 자리는 아시죠? 예, 여기에 운영자만 보이는데 운영자는 왼쪽에 가면 이렇게 설정, 그룹 설정 여기 있고 여기에서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맨 위에 이름 및 설명 자리에 여기에다 넣어주시는 거 기억나시죠? 해 놓으셨으니까 이미 예,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다 쓰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 때 제일 우선하는 건 먼저 뭐냐면 써붙이는 거, 현판식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MVP를 게시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홈페이지 주소 같이 묶어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름이 기억이 길어서 잘 안 나는데 데넷나우가 아니잖아요. 그룹명이 뭐지? 예. 고대 일단 치시면 예. 나오네요. 두 번째. 예. 이 대목에서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제가 너무 이제 요즘 이거를 관리를 못해서요. 예. 아니,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예. 그룹명이 이름도 좀 너무 좀 긴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걸로, 예, 그렇게 예. 그 같이 이걸 적절하게 시기마다 요거 바꿔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 잘 해가지고 여러 번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자, 해주시고 첫 번째는 이름, 그리고 요 뒤에 이 부분도 요 부분도 딱 뭔 느낌으로 만드시면 되냐면 약간 공들인 슬라이드 이런 느낌으로 만드시면 돼요. 뒤에 커버 이미지 자리 있잖아요. 이거 여기를 내가 약간 공들여서 이번에 강의할 때 쓰는 슬라이드 맨 첫 장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공들여서 만드시면 돼요. 파워포인트로 만드세요. 그래픽 도구 쓰지 마시고 그러면 오히려 자유자재로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겉으로 보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 멤버 자리에가 여기에가 관리자가 나와요. 이 자리에 하단에 보이시죠? 예, 여기에가 이렇게 멤버의 아래쪽에 여기에가 관리자가 누군지가 나와요. 예,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위쪽에 보면 토론 이래갖고 메뉴의 맨 뒤에 사람 부분을 눌러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관리자가 안 보여요. 누가 관리자인지. 그래서 아까 그거 알려드린 거예요. 첫 페이지 가서 오른편에 더 알아보기 요걸 누르면 여기 아래가 이렇게 관리자가 표시가 된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관리자인데 관리자보다 이 사람들 명단인데 74명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시트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시트. 두 번째가 뭔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거, 표, 명단. 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룹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큰 착각이 뭐냐면 그룹이 이렇게 공동체로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용 모임을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체로서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구성원 멤버들 한 명 한 명의 프로필이나 상황이 지금 중요하겠어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개인 상황이. 그래서 그걸 표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노션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구성원은 표로 관리한다. 회원 관리를 잘 하는 게 커뮤니티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대부분 그룹에서는 이렇게 페이스북 그룹이나 이런 데서는 그만큼 개인 관리하는 도구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조금은 있는 게,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지금, 유명종 대표님 거, 여기 얼굴 사진, 이걸 누를게요. 이름, 성함을. 자, 요게 얼핏 보면 뭘로 보여요? 유명종 대표님의 프로필 페이지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게 유명종 대표님의 그 프로필이다 아니다라는 게 차이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룹이라고 써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그룹이라고 그룹 써져 있죠. 그러니까 살짝 눈여겨보면 보이긴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요게 개인 프로필이 아니라 그룹에서의 개인 프로필인 거예요. 그룹 멤버 프로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 안에서 그룹 안에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멤버 프로필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눈여겨서 보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뭐 유영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유영진을 클릭한 유영진 여기서는 저기니까 안 되고 댓글 딴 데 전자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 자 이런데 여기 강영민님 있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들어가면 강영민님의 프로필 같은데 이게 강영민님의 그룹 멤버 프로필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그 그룹에다 썼던 글만 나와요.
그룹에 썼던 글만. 개인 타임라인 글이 아니라 여기 내용이.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그룹과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위쪽에 모양이 똑같으니까 별 생각 없이 보시게 되고, 그리고 실제 프로필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프로필 보기를 눌러야 들어간다. 그래서 그룹에서도 각 개인들의 상황을 들어가서 한 명씩 눌러보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몇 명 안 될 때는 이렇게 갖고 그냥 보고 생각을 다시 하면 되지만, 전체에 대한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전체 멤버에 대한 거는 쉽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표 모양으로 돼 있는 명단이 필요하다. 전체를 관리하는. 그래서 그거를 노션에서도 쓰고, 아니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운영을 하셔도 된다. 예. 윤국영 대표님은 시트 갖고 계세요? 멤버 시트. 어떤 시트 말씀하시는 거죠? 구글 스프레드 시트? 아니, 뭐든지. 멤버요? 예. 어떤 형태든지 멤버들을 관리하는 표를 갖고 계시냐, 그 이야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룹에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활동을 다른 것도 못하고 있어서 페북 그룹 명단을 명단이 가야 됩니다. 네. 하나 운영하고 계시는 그 그룹에 있는 멤버들 표를 갖고 계시냐, 그 이야기를 여쭤본 거예요. 여기 지금 고대 팔레스타인 문화로 만나다, 여기에 지금 46명의 명단이 있잖아요. 그 표를 엑셀 시트 같은 이런 표가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저 없습니다. 예, 그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그룹 운영에서 두 번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MVP를 포함한 현판식, 그리고 두 번째가 멤버들 프로필을 챙기는 거.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룹 운영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예. 활성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드린 요걸 앞에서부터 점검해 가시면 돼요. 그룹이 활성화 안 된다 그럴 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 채널. 요 대목이 좀 복잡한데, 소통하실 때 그 페이스북 그룹을 다 써주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멤버 전원이 페이스북 그룹을 잘 활용하는 상태겠죠. 페이스북 환경은. 근데 현실에서는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조 채널들이 필요하게 돼요. 보조 채널들이.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전화번호가 그래서 있어야 되고, 전화번호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프라인의 공간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에요. 오프라인 공간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동의하시죠? 안 되세요? 동의가? 예. 오프라인 공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떠들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일하려고 모이건 가건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오프라인 공간도 그 용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 드린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에 주로 오픈 채팅방이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픈 채팅방 같은 거, 이런 것도 소통 채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외하고 뭐 카페니, 밴드니, 그 다음에 요즘 그 지역 기반 모임들 같은 경우에는 당근 모임 있잖아요. 당근 안에 있는 모임도 그 용도로 많이 써요. 예, 그렇게 되고, 또 다른 뭐 소통 채널들에 해당하는 게 지금 보시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디스코드 같은 거. 원래 지금 여기서 계속 할 이유는 조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젊은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약간 기술 기반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면 디스코드가 이점이 큰데, 현재로 보면 지금까지 써본 경험으로는 딱 요때만 다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미트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구글 미트. 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게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회원의 라이프 사이클.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가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다 하는 건데 온라인만 들어오면 까먹는 사항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은 새내기예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은 새내기고, 그 다음에 안에서 멤버들 단계를 이렇게
그냥 잠시 일시 방문한 사람이 있고 또 들어와서 새내기인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음소거입니다. 예. 네. 잠깐 소개해 주셔도 되는데.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좀 제가 진행 중에 강의 중에 죄송합니다. 강의가 된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전혀. 괜찮아요. 갑자기 허리가 안 이게 허리가 안 좋아서 좀 병원 가서 잠깐 치료받고 오느라가 좀 늦었습니다. 11시에 원래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유명종 대표님 하고서 우리 유영진 대표님 뭐 강의 계속 해주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EX에 관련돼서 무궁무진한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석희라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부분, 그 이야기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그 커뮤니티의 기본 정의에 대한 부분, 예, 그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MVP 아까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멤버들 개인 프로필들을 잘 챙길수록 좋다라는 거 두 번째 이야기 드렸고, 세 번째가 우리의 소통 채널 있잖아요. 소통 채널들 오프라인 공간 포함 전화번호라든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것까지 이런 소통 채널들이 있어줘야 된다. 또 단방향이지만 우리가 그 정보를 내주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거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인스타, 뭐 X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소통 채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방향으로만 아예 가는 게 있고 주로 한 방향을 주도하고 댓글로만 받는 경우가 있고 동등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가 있는데 그룹이 그 케이스예요. 그룹은 필요해서 관리로서 섬기는 건 있지만 사실 그룹의 원 목적은 원탁이에요. 원래는 원탁이에요. 그래도 아까 이야기 드린 네 번째 요소가 존재를 해요. 뭐냐면 회원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방문자가 있고 지금 이제 네 번째 라이프 사이클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일시적인 방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정식으로 새내기 신입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에 쫙 익숙해져 가면서 이제 중견 회원이 돼가죠. 그리고 중견 회원 가운데 누가 나오게 돼요? 관리단이 원래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관리자들이 쭉 이렇게 리더들이 이제 양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원로급들이 이제 생겨요. 리더 단계라든가 이거를 보통 거치고 나서 이제 힘이 조금 빠지는 단계지만 안에서 이름이나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로급이죠. 근데 요런 멤버들을 분류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책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막연하게 전부 다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하면 당장은 편한데 근데 사람들은 골고루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맞춰서 하느냐라는 게 성격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이 특성은 못 살리고 구성원의 장점들은 못 살리고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에 보시면 이 안에서 이게 안 돼, 크게는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에서 누가 관리자고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관리자는 됐는데 중재자라는 표현도 얼핏 보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친구가 있고 그리고 공통점 있는 멤버, 새로운 멤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는 또 친구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럼 이런 거를 적정하게 다 챙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에 맞춰서. 근데 이걸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시는 제일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프레임인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인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프레임이 사실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오프라인에서 사람 한 명 만날 때는 되게 공을 들여요. 열심히 쫓아다니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뭐 그 사람 모임 쫓아가고 온갖 거를 다 하는데 온라인이 되는 순간 어때요?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근데 다른 데들은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낭비를 막는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라든가 블로그 구독자라든가 이런 쪽들은 약간은 그렇게 하는 편이 에너지를 엄청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게 아닌 곳이 페이스북 그룹이에요. 왜 그럴까요? 페이스북 그룹은 오프라인에 그 사람하고 연결이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에서 그룹 멤버를 신경 쓰면 그게 오프라인에서 관계하고 거의 동등하게 발전을 해요. 근데 이게 내 습관이 무서운 게 다른 채널에서 다 그러다가 페이스북 그룹에 딱 오면 갑자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딴 그룹, 딴 데 상대하듯이 똑같이 하시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효율을 못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를 하고 아니면 조금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거를 자꾸 공을 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따른 그 피로감 있잖아요. 그거를 다 털어버리면서도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나 그 조직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은근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치 다른 채널처럼 단방향으로 열심히 나 혼자 관리하면 그냥 유튜브 채널도 관리하고 블로그도 쓰는데 이것도 뭐 관리하면 되겠지. 이런 정도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페이스북 그룹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실제 내가 출근하는 사무실이나 내 회사나 내 조직의 건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시면 딱 그만큼 진도가 쉽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선 이야기를 드려보면 다른 사람들을 출근을 시키려고 그러면 특정 장소로 오게 하려면 우리는 뭘 제공을 해야 돼요? 그에 따른 어떤 베니핏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월급 급여를 준다든가 아니 밥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누구를 초청해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그룹은 비동기이기 때문에 동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출근에 따라서 내가 제공해야 될 그 부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대체하는 게 뭐냐? 그걸 대체하는 게 토론이에요. 토론과 이벤트, 토론과 이벤트. 그리고 댓글. 예, 댓글이 사실 토론인데 페이스북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 들어오면 페이스북 그룹하고 페이스북 페이지 구분들을 못 하세요. 초보자들은 SNS 초보자들은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페이스북 그룹을 구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단방향 공지사항 올리는 곳이에요. 공지용이에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그건 공지용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룹은 토론장이에요. 그냥 쉽게 제일 쉽게 이해를 하자 그러면 토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룹을 잘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토론을 잘 진행한다 이거기도 해요. 근데 토론 주제가 하나만 다뤄져요? 아니면 여러 개가 동시에 다뤄질 수 있어요? 동시에 다뤄줄 수도 있죠. 네, 동시에 다뤄져요. 페이스북 그룹은. 그래서 발제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룹에서 딱 내가 운영이 잘 되나 안 되나 볼 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발제가 몇 건인가 그리고 어떤 거를 내가 지금 토론을 끌고 갈 것인가 요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내 사업에서 진행되어야 할 토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 관련된 게 있다든가 강의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그거를 원래는 발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그룹에다. 그리고 누가 아무도 응답이 없으면 그때는 두 가지를 돌아봐야죠. 내가 발제한 내용이 부실했든지 두 번째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해 줄 마중물에 해당하는 그 바람잡이 있잖아요.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줄 사람을 내가 정중하게 초대를 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발제를 제대로 딱 해주고 중요한 주제로 모두의 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한 명 한 명을 호칭하는 게 좋아요. 페이스북 그룹에는 골뱅이 모든 사람이라든가 골뱅이 하이라이트 이렇게 약간 다수를 초대하는 그
이 뭐라 그럴까? 태그가 있어요. 골뱅이 태그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긴 하지만 앞에 마중물을 불러댈 때는 이걸 쓰는 걸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인 딱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누구 진짜로 여기서 토론할 사람을 불러대셔야 돼요. 최소 인원이 2명, 3명이면 적절. 그리고 이제 4명부터는 진짜 감사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토론을 끌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면으로 보면 현재 여기 팔레스타인, 고대 팔레스타인 이쪽 그룹에 가서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제목이 있잖아요. 메뉴의 맨 앞에 보면 제목이 토론인 거예요. 그룹은 토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 가면 제목 아래에 있는 이 자리에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 그 다음에 토론이 중요하니까 토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유명정 대표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요 아래 4월 달에 올리신 요거는 그래도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연락 주세요. 연락 달라고. 연락 주세요는 있어요. 예. 근데 요 위에 거 이거 보면 이건 뭐예요? 나는 올리는 걸로 끝났으니까 밑에 댓글 달지 마세요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컨텐츠를 올리신 거예요.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에 이야기 드렸던 거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문청사례. 문청사례. 기억나시죠? 총사례. 댓글도 네. 그렇고 SNS에서의 글은 소셜 네트워킹에서의 글은 소셜 미디어 쪽 서비스에서의 글과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소셜 미디어 쪽은 미디어예요. 약간 내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단방향 특성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소셜 미디어 쪽은. 댓글은 그냥 반응을 수집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소셜 네트워킹에서는 그게 아니라 문청 사례가 전부 다예요. 문청 사례를 하기 위해서 요게 달라요. SNS를 잘하기 위해서 문청 사례를 하는 게 아니라 문청 사례를 위해서 SNS를 한다 이렇게 봐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뭐냐면 들어가서 내가 물어볼 수 있어야 SNS를 쓰는 보람이 있고 내가 들어가서 부탁할 수 있어야 SNS를 쓰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물어보고 부탁하고 하는 곳이에요. SNS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쓰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고 부탁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면 내가 그냥 만든 거 자랑하려고 거기다 열심히 올려놓는 거. 이러니까 SNS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청 뒤에는 이제 따라오는 게 감사 표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에티켓들을 지키는 용도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죠. 문청이 주가 되고 사례가 그걸 받쳐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실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룹에다 글을 잘 썼다 하는 거는 뭘로 보는 거냐? 댓글로 보는 거예요. 댓글. 내가 썼는데 댓글이 없으면 내가 글을 잘못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렸는데 댓글이 많으면 그룹에 글을 잘 올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놓고 댓글이 많도록 운영을 하면 운영을 잘하는 거고 댓글이 없으면 뭔가 지금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죠? 예. 그룹의 판단 기준은 아주 명확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보면 댓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하나 나왔네. 3월 20일 날 윤구경 대표님이 올리셨는데 유명정 대표님이 밑에다가 하고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끝냈어요. 근데도 그거에다가 또 밑에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예, 여기까지는 그냥저냥 괜찮긴 한데 원래는 댓글 구조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문청 사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뭔 의미냐 하면 댓글에서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따라해 주세요. 하나씩. 골뱅이, 샵, 물음표. 요 세 개가 들어가요. 골뱅이, 샵, 물음표 세 개를 넣어서 댓글을 쓰는 훈련을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골뱅이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대화를 계속 진행할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되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자동으로 이걸 우리가 해요. 우리가 테이블에 둘러 앉으면 제가 윤 대표님한테 뭔가 여쭤볼 거면 제가 어떻게 시선을 윤 대표님 쪽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어깨를 돌리고 이렇게 하고 다른 걸로라도 제스처를 취해요. 근데 온라인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쓰셔야 되는 게 골뱅이인 거예요. 골뱅이 윤구경 이래야 윤구경 대표님이 발언하기가 좋아지시는 거예요. 골뱅이 유명정 제가 해야 유명정 대표님이 발언하시는 그게 딱 포스가 된 거죠. 이게 첫 번째고 샵은 이 지금 대화가 어떤 주제에 속한다라는 해시태그 이거 알고 계시는 그대로고 그리고 꼭 내가 지금 댓글을 잘 달았나 못 달았나를 보실 때는 물음표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보셔야 돼요. 물음표가 들어있으면 댓글을 단 거고 글도 제대로 쓴 거고 물음표가 없으면 내가 글이나 댓글을 지금 뭔가 빠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문 있잖아요. 물어볼 때도 물음표를 쓰지만 부탁할 때도 물음표를 써요. 그렇죠? 해주실 수 있나요? 언제쯤 시간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물음표가 필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로 보면 지금 여기 윤구경 대표님이 3월 달에 올려놓으신 거, 그거에 댓글이 어쩌다 하나 있는 거에 예, 달리긴 달렸는데 뭐가 없냐? 물음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댓글을 하실 때는 요거를 꼭 달아주셔야 한다. 질문이 있으셨어야 되는 거. 어떻게 돼요? 오 멋지십니다. 좋은 강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뭐가 왔어야 돼요? 아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물음표는 아니지만 청인 거죠. 물어본 거죠. 아예 부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어디로 되어 있는데 그 장소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라든가 아니면 준비하시는 거 거기에 제가 도와드릴 거는 없을까요? 라든가 이렇게 하면 밑에서 댓글을 특히나 지목해서 부르기까지 했으면 댓글을 달아요? 안 달아요? 달게 되죠. 대화를 우리가 발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발제 아래서 댓글이 길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댓글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일이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은 내가 일 진도를 빼는 실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룹을 나중에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때 가면 아 내가 오프라인의 공간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3만 명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300명이면 됐다고 나중에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많았던 게 처음에는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에 있는 공간의 크기, 거기에 있는 설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 할 이 생각, 거기를 사람으로 채울 거 이런 거를 하는데 실제는 온라인에 있는 그룹 있잖아요. 그룹에서 아까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거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힘을 거기에 낭비해 왔구나. 이걸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단계에서 바로 그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이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가 되는데, 예, 근데 추구해야 될 방향은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고 빨리 갈수록 좋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 네, 질문 있으세요? 잠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니 시간상 안 되면 지금 제가 소리가 명확하게 안 들려가지고 아, 물려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네, 질문 주세요. 네. 유 대표님 저기 뭐냐 그 유명정 대표님한테 그 먼저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 많은 내용들을 올릴 때 그걸 일일이 타이핑해서 치시진 않고 그것도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뭘 이렇게 요약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요, 저는 타이핑 다 치는데요. 직접 그 많은 내용들을 엄청난 정성이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 질문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에 그 댓글을 많이 몰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유영진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 약간 문청사렌 그다음에 배트하고 샵하고 물음표 3개 진짜 생각지 못했던 건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계속 청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정석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하실 건 없어요. 저는 이제 알려드리는 게 의무라 지금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예. 하지만, 조금 또 이 시선을 약간은 또 조정하실 부분이 있는 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사업이 중요해요.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실 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에 너무 저기를 하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서 진도가 나가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나중에 진짜 토론하는데 옆에서 분위기 잡는 그런 댓글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직은 페이스북에 AI가 요약해 주는 기능이 없어요. 댓글이 많아졌을 때. 그래서 내가 다 일일이 보고 응대를 하다 보면 힘 낭비가 돼요. 그냥 인사성으로 막 올린 거예요. 답하다 보면 시간이 막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그 일에서 물러나려는 자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목표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타임라인에 글 보시면 오랫동안 온라인 한 사람 같지 않게 되게 글을 제가 딱딱하게 올려요. 그리고 질문 안 해요. 일부러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래쪽에 엄청 달리고 막 이랬던 게 이제는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사업이. 근데 저랑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랑 입장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표님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도 발제해야 되고 발제도 많이 하시지 말고 댓글에서도 인사성으로 하는 거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대신 댓글에서 뭘 하거나 댓글이나 본문에서 뭘 하시냐 하면 이 일에 지금 내가 여기에다 토론으로 거는 글에 진도를 빼는데 필요한 거는 꼭꼭 집어가지고 골뱅이 유명정 대표님 뭐뭐뭐 어떻게 되나요? 골뱅이 해가면서 윤구경 대표님 뭐뭐뭐 어떻게 되나요? 해가면서 아예 여기서 일을 끝내려고 마치 통화하기 싫다,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싫다 거의 그 느낌으로 들릴 정도로 아예 온라인에서 지목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부탁을 하셔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너무 물고 늘어진다 싶을 정도로 댓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표현하고 곧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고 감사 표현하고 곧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 하나 올린 걸로 뭘 하려고 해야 돼요? 아예 큰 행사 하나를 글 하나에서 끝낸다. 책 한 권을 글 하나에서 끝낸다. 조직 하나를 글 하나에서 끝낸다. 이 정도가 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예문으로 안 갖고 오긴 했는데 실제는 저는 협동조합 있잖아요. 협동조합 하나를 글 하나에서 만들고 아래서 댓글 주고받으면서 끝낸 적도 있고 책도 그렇게 쓴 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원래 SNS에서 글 쓰고 관리하는 거다. 그룹의 힘은 그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CDMS 동맹 경우도 여기 보면 출석구가 사실 그 토론의 최소한인 거예요. 사실은 안에 계신 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댓글 다는 거 그거 연습하시라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냥 쉽게라도 달아보시라고 이걸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상태가 이 상태예요. 예. 그래서 하실 때 뭘 제일 경계해야 되냐? 그 멤버들 중에도 발제를 안 하면서 어디서 유튜브 영상 하나, 어디서 뭐 뉴스 글 하나 이런 거 막 퍼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요주의인 거예요. 요주의 대상. 예. 그런 쪽은 안 써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내 그룹의 MVP, 내 그룹의 미션, 비전, 프로젝트 요거에 관여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자꾸 그런 토론만 올라오고 그런 토론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예. 자,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열만 조금 해드리고 예, 그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해요. 예,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거는 리더십 프로그램이에요. 리더십 프로그램. 내가 마냥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커뮤니티나 사업체는 언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빠져도 사람이 개인으로 했을 때 끝나는 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점은 언젠가는 꼭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끝나지 않게 만드는데 사업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의미가 있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룹도 그렇죠. 그래야 네.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리더십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나도 누군가를 양육을 해내야 내가 리더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쪽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5번째예요. 그리고 6번째가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나 에티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끼리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적은 자원으로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MVP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MVP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장 적은 투자로 지켜내는 것. 그래서 우리 보면 보이스카우트 경례할 때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 이렇게 눌러가지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엄지를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비용은 안 들어가요.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인사하는 모습만 딱 보면 우리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특성을 이렇게 지키겠다는 그게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깃발이라든가 교가라든가 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 속하는 거예요. 로고라든가 이런 CI 작업 이런 것들도 죄다 거기에 들어가고 만나서 우리가 뭘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할 때도 어디서 만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이것도 다 거기에 속해요.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 요게 이제 에티켓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는 게 이벤트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 날마다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무엇인가 하고 월에 한 번 무엇인가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날마다 하는 거는 큐티를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부부 목장이라 그래서 공동체 모임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목자 모임이라고 모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벤트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념일을 챙겨주는 거. 안수 집사 요게 되면은 딱 저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장로 이렇게 되면 뭘 하고 이런 것처럼 각 단계마다 처음에 가입을 하시면 가입하신 분한테 뭘 하면 뭐 할 때 이럴 때 챙겨주는 거 생일이면 생일 때 챙기는 거 우리가 그룹을 개설한 날이면 그걸 챙기는 거 요런 걸 챙기는 게 이벤트하고는 요건 좀 다른 거예요. 아까 라이프 사이클하고 조금 연관이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챙겨야 되는 게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내 그룹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룹과 연대를 한다든가 내 그룹에서 다른 그룹들을 파생시켜 내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계산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의 어떤 충격에는 그룹이 버텨내요. 개인보다는 강해요. 그게 아까 이야기드린 리더십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이상 그룹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이 오면 우리는 또 끝나요. 근데 그 끝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중에 변이가 나타나도록 여지를 두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만들고 여지를 두는 거.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없어지고 다른 건 사멸하더라도 남은 몇 개가 또다시 번식을 계속해 가잖아요. 이 장치를 거는 게 이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전체가 어우러져서 그룹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다 고려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가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정도 사람들하고 내가 일을 하고 요만한 조직을 갖기 위해서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면 내가 얼마만한 돈을 달마다 써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할 사업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비용과 시간과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전부 다 최소화해주는 장치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소화해주는 장치가 페이스북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오늘 할 수 있는 내일은 내일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가시는 거 그게 그룹 운영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조금 같이 좀 말씀들 나누고 싶은 게 이제 오늘 특별히 그룹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동맹 기업이 하나의 그 주체가 된 각자의 이제 그 생태계가 CDMS 동맹과 연결돼서 더 확장돼야 저희가 시너지가 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구현 박사님이 이제 그룹을 개설하시고 사실상 이제 운영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참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도 조금 쉽게 간단하게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데넷나우를 좀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데넷나우가 굉장히 중요한 브랜딩으로서 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룹을 할 때 저희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하고 그래서 좀 그룹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린쿤스트 우리 박석희 대표님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룹을 개설해서 박 대표님의 인맥과 저희 인맥을 다 또 그린쿤스트를 통해 좀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룹 개설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출판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유도하고 그린 쿤스트의 또 생태계가 그룹을 통해서 조성이 되고 이게 이제 서로 연결이 돼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기획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꼭 우리 박석희 대표님은 이번 주에 그룹 개설을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룹 개설해서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그 페이스북에 저희 그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유영진 대표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그룹 개설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윤구현 대표님도 하나 이상 프로젝트 하나 이상 올리기 그래서 문청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요번에 저희가 이란과 이스라엘 프로젝트가 대중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이벤트도 걸고 라이브도 걸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좀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경 대표님부터 짧게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정리할까요? 예. 네. 페북 그룹은 항상 제가 마음에 좀 걸렸었는데, 예, 이렇게 또 오늘 또 얘기를 듣는 거를 계기로 해서, 예, 좀 더 살아있는 페북으로 좀 만들자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예, 계기를 좀 가지게 되면서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조금 항상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를 제 데넷나우랑 동일시해서 이제 MVP도 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페북 그룹에 일단 이렇게 모은 사람들은 사실 자발적으로 온 분들보다는 거의 이제 모아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건 이분들의 관심은 뭔가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런 고대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거의 회사에 무슨 약간 우리 이렇게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막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좀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일단은 비영리적인 그런 좀 순수한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이제 되는 쪽으로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이제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게 너무 보이는 듯한 그런 이제 데넷나우를 위한 하나의 그런 그냥 마중물로서의 그런 그걸로 만들었다라는 걸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순수한 의미에서의 비영리로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데 중간에 한 번씩 이 베넨나와의 그 이렇게 방향성이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목 조금 이야기 드리면, 제일 쉽게 이야기 드리면, 그 그룹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게 내 사업체다. 요런 그 포지셔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룹에는 외부에 있는 그 이해관계자까지 다 이렇게 들어오는, 자연스럽게 다 들어오는 약간 그 경계가 조금 그래도 희미한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뭔가를 운영하려면 꼭 사무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체 인원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게 데넨나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쪽 사이에 요 약간의 괴리가 있다 할 때는, 그때는 아까 이야기 드린 그 입장에서 내용 조절을 조금 해 가시는 거. 그러니까 그룹을 신경 쓰려면, 다른 이해관계자를 신경 쓰려면 내 사업체의 목표라든가 표현 방식을 약간 요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요런 걸 이제 신경을 쓰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ESG에서 제일 진실성 있는 첫걸음이 그룹이거든요. SNS 상의 그룹. 왜냐하면 안에서 지금 그 S가 소셜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부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너무 커지고 외부를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그러면 사업체 입장에서는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부하를 확 줄이면서 명료하게 만들고 기록을 남기는 그런 장치로서 SNS 그룹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소셜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에 의해서 데넨나우의 조직원들이 새로 보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잖아요. 오픈한 상태에서 지켜보는 이 부분에서 거버넌스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그냥 우리가 모양새만 이렇게 잡고 뭐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갖고 딱 하고 뭐 딱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기본 요건만 갖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좋은 연결고리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조절을 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게 좋고, 지금은 그 비영리 그룹들도 비영리 그룹인데 영리 사업을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닌 거는 아시죠? 예. 그게 아니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해가지고 이익을 어떻게 처리한다에 따라서 영리 그룹, 비영리 그룹이 나뉘는 거지, 영리 부분을 그냥 안 한다가 아닌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관점에서 그룹과 우리 그 사업체를 이렇게 보시면 조절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이제 데넨나우를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이스라엘 출신의 이제 인문학 연구자들이 그 한국에서의 잡 문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를 지속 가능한 생태 모델로 제가 한번 좀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동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금 그룹에 같이 좀 녹아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예, 실질적인 장으로 쓴다. 요 부분이 그룹이 나중에 뭘로 또 부대적인 효과로, 이게 부대적인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그 무너지는 분들이 계신데, 부대적인 효과로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룹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러면 홍보 마케팅이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요. 광고 홍보 마케팅이. 그러니까 별도로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자꾸 내쏘는 작업, 이걸 할 필요가 거의 없이 안에 실질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분들이 모여서 실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인 이런, 우리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것도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회의인데 밖에는 라이브 방송이 되고, 기록 남은 거를 정제해서 사람들한테 또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요런 부분들이 사실 진실된 홍보 마케팅이거든요. 예,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룹이 없이, 우리가 그룹을 안 갖고 하려고 그러면 별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맡기고 내가 막 생성을 하고 해가지고 사방에다 퍼나르고, 그 다음에 댓글 수 따지고 좋아요 따지고 구독자 따지고 이러면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룹이 키다. 그룹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그룹 없이 하게 되면 우린 또다시 그 악순환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석희 대표님, 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그래. 유 대표님이 좋은 말씀, 유명정 대표님 좋은, 조언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저도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가, 이게 안 하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SNS가 이게 약이 되면서도 때로는 독이 될 때도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막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하여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하고 조금 한번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걸 고려하면서 한번 좀 고민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우고 하다가 또 이 개선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SNS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고, 사실은 뭐 사람들이 이걸로 나를 뭐 안티들이 몰려와서 힘들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없지는 않지만 뭐 그런 안전장치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친구 뭐 댓글을 지울 수도 있고 또 이상한 사람은 차단시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그 관계망들을 정돈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CDMS 시작하면서 우리 유영진 대표님 가이드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어떤 일지처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저희 714 연합 대성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서 또 올렸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유, 잘 보고 있다. 페이스북으로. 잘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셔서 어떤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그 비즈니스에 또 이제 순기능 역할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CDMS 저희 그룹에 댓글 달기 지금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뭐 어떤 사람 만날 건지 간단하게 댓글로 이렇게 소통하는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의 말씀이라도 남겨주시면 이 페이스북을 일상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이 전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그냥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는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은 이 페이스북이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점검하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로필 사진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예,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